안녕하세요. 결혼하기로 한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어머니 되실 뻔한 그 분을 고소했고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긴 글이지만 써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 친구는 제가 고소까지 한 건 너무하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심한 건가요? 저는 죽을 뻔까지 했는데요. 얘기 시작할게요. 3살 연상 남친과 2년 사귀었을 무렵 남친 쪽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 나이이기도 했고 솔직히 둘 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신상 때문에 구체적인 직업이나 소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둘 다 결혼 매칭 회사에서 꽤 윗등급에 들어갈 정도로 저희나 남친이나 집안도 나쁘지 않고 벌이도 좋은 편입니다. 서로 그런 조건 때문에 만났던 건 아니고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둘 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애했고 서로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 제도 자체가 저의 가치관이랑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 하는 업무에서 몇 년이나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커리어에도 치명타예요. 일 욕심이 많은 편이라 남친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쉽게 얘기를 못 꺼냈었어요. 그러다가 남친 아버님이 곧 퇴직하신다면서 결혼할 거면 빨리 하라고 재촉하셨다네요. 게다가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며 집도 해주실 거고 예물 예단 전적으로 저의 위주로 해주신다며 구체적으로 리스트 짜서 말씀 주시더군요. 남친도 처음엔 얘기 못했지만 나중엔 대놓고 결혼하면 최대한 제 직업을 존중해 줄 거고 삶의 질 팍팍 올라갈 수 있게 무조건 지지해 준다며 진심을 다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거의 몇 달을 그렇게 남친이 최선을 다해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런 남자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셨고 남친 쪽에서도 경사 났다며 일가 친척들한테도 모두 알렸다고 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앞서 말씀드리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스드메라든지 스튜디오 촬영 같은 걸 알아볼 새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다고 대충 틀을 잡은 뒤 그 사이 세세한 디테일들은 남친이 거의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기로 했었고 저보다 남친이 훨씬 섬세하기 때문에 저도 남친에게 맡기는 게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 전에 가볍게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얘기가 나왔고 저도 시부모님이 궁금했기에 흔쾌히 남친네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은 그 전에 미리 저희 집에 인사를 한번 왔었고요. 남친 어머님께서 저녁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는 꽃다발과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와인 그리고 아버님 골프 장갑을 준비해서 선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랑 예비 시댁으로 갔죠. 어서와. 어머나, 꽃다발까지? 역시 듣던 대로 센스가 탁월하네. 예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꽃다발을 받으시곤 제 칭찬을 잔뜩 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과묵하셨지만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세심하게 제 이야기에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남친이 예비 시아버지랑 많이 닮은 듯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르신께 발랄하시다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발랄한 소녀 같으셨고 목소리도 하이톤이셨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엄마 텐션 높지? 그래도 뒤끝 하나는 없으셔. 그럼 나는 할 말은 하는데 뒤끝은 절대 없어. 나 같은 시어머니 아마 없을 거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싫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님이 물으시더군요. 잘 먹어서 좋네. 난 깨작깨작 먹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네,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없는데? 하시며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물으시더군요. 남친이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애 아빠가 워낙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데 정작 여자 쪽은 결혼에 별 생각 없어 한다길래 내가 사실은 때려치라고 했지. 엄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납득이 가더란 말이지. 너무 예쁘고 성격도 바르고 우리 아들이 매달릴만 하네. 하시며 굳어있던 표정을 푸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영화 올가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호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저만 알 듯 말 듯한 미묘한 기싸움을 저녁 식사 내내 하셨고 저는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끝내고 가볍게 차 한 잔 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데려다주는 남친이 계속 제 기분을 살피더군요. 사실 생각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기분도 복잡했고 어머님이 묘하게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친은 횡설수설하며 본인 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하다. 말투 때문에 그렇다. 자주 만나면 익숙해질 거다. 등등 저를 달래려고 노력했고 저도 뭐 그냥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얘기했더니 아빠는 그냥 처음이라 그럴 거라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고 엄마는 저처럼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첫 인사는 끝냈고 저는 해외 출장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귀국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종각에 있는데 회사 근처에서 개모임을 하셨다면서 저를 잠깐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너무 바빠서 당장 회의실에 올라가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여보세요? 전화가 끊겼나? 응, 나 안 끊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회의에 빠질 수가 없어서요. 제가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좀 많아서. 알겠다. 하시며 차갑게 말씀하시곤 끊어버리시더군요.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분 안 좋았어요. 제 일정과 관계없이 약속 없이 찾아오셔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티를 팍팍 내셨으니까요. 어른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저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일로 저는 남친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곧 죽어도 어머님 편 들더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제 기분 이해해주며 헤아려 주곤 했는데 제 느낌상 예식장 예약하고 나서부터 묘하게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그렇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얼굴 보고 싶었는데 못 보니까 서운하셨을 수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할 거야, 자꾸?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본부장님까지 바람 맞히면서 회의장 뛰쳐나갔어야 한다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고, 남친은 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이윽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기가 중재 잘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부 갈등 말만 들었는데 정말이었다면서 농담하듯 웃는데 무슨 남일 말하듯이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에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부모님 속 썩여드린 적도 없고 언행도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 부모님도 저를 많이 신뢰하셨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뜻대로 결정하거라. 일단 제 마음속으로 잠정적 보류 상태를 내렸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다짐했죠. 남친과는 전처럼 일주일에 2번 만났습니다. 신혼여행 예약을 하자고 하길래 제가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하자고 만류하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저를 달달 볶더군요. 제가 남친이 뭐 알아본다고 하면 그냥 항상 그러려니 했었으니까요. 그냥 바빠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친이 이어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저번에 종각에서 너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서 주말에 남양주 드라이브 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하시던데? 이번 주말? 나 생리하는데. 그래, 이번에도 거절하면 기분 나빠하시겠지? 하여 주말에 시어머니와 약속이 잡혔습니다. 어머님은 운전을 하셔서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집 앞에 있으니 새빨간 외제차가 섰고 그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타라고 하시더군요.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뭔가 이를 악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편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종일관 뼈가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며 기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남양주는 저도 자주 갔었는데 커피 맛 좋은 곳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남양주 자주 못 갔다던데 전 남친들이랑 갔었나? 하시길래 제가 당황해서 친구들이랑 갔었다고 했더니 농담이라 하시며 깔깔 웃으시더군요. 그래, 저기 뭐야, 나도 잘 아는 브런치집이 있어. 우리 후배가 하는 곳인데 깔끔하고 맛도 좋아. 거기서 가볍게 밥 먹자. 그렇게 약간은 미묘한 분위기로 남양주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장님께 제가 예비 며느리라면서 살갑게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샐러드 하나와 화덕 피자 그리고 커피를 시키려고 어머님이랑 머리를 맞대었어요. 어머님이 이건 어때? 하시며 물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땅콩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였어요. 저는 심각한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처방받은 알러지 약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튼 먹으면 굉장히 간지럽고 눈, 입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부어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몸에 빨간 반점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죄송한데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며 정말? 너 괜히 한번 거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한번 거절해보려는 게 어딨냐면서 진짜 땅콩 알러지 있어서 못 먹는다고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번에도 종각에서 회의한다고 거절하고 상냥한 듯 하면서 꼭 한 번씩 거절하더라? 일부러 그러나 해서 무슨 기싸움이라도 하는 건가?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더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확 굳히니 예비 시어머님이 농담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시곤 다른 거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시길래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창문만 바라보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예민한 건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셰프님과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시더군요. 후배네 가게라고 하셨기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나왔고 어머님이랑 그냥 가볍게 회사 얘기하면서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이상하게 땅콩 맛이 나는 듯했고 바로 입 쪽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혹시 땅콩 소스 취급하는 음식점이라 같은 조리시설을 썼나 싶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약간 간지러움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간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고 이상하게 코 점막까지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식사 다 하고 어머님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묘하게 제 표정이나 얼굴을 살피는 느낌이었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셰프에게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놀라서 따라 나오시더군요. 셰프님, 혹시 리코타 샐러드 만드실 때 땅콩 소스 같은 거 조금 묻었나요? 제가 땅콩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요. 그러자 셰프님이 어리둥절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즈에 땅콩 소스랑 레몬즙 섞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문하셔서 만들어드린 건데 왜 그러세요? 네? 땅콩 소스를 넣어달라고 했다고요? 누가요? 그때 급하게 예비 시어머님이 다가와 저를 이끄시더군요. 저는 뿌리치고 셰프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분께서... 셰프가 가리킨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였고 급하게 말까지 더듬으며 자리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땅콩 알러지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땅콩을 넣어달라고 특별 주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땅콩 소스 맛을 좋아해서 조금 넣어달라고는 했지. 어머님, 저 지금 기도 부어오르고 있어요. 순간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로 열이 확 올라왔고 간질간질하던 코 점막과 기도 부분이 확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황장애처럼 숨이 막혔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급하게 자리로 가서 가방을 뒤졌는데 아뿔싸 그날따라 제가 가방을 바꿔 갖고 나왔고 또 약을 안 챙겼더라고요. 제가 주저앉자 어머님과 셰프 그리고 사장님이 나와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왜 택시를 부르냐며 본인 차로 가자고 하시는 거 제가 거절했어요. 어머님 차 타기 싫더라고요. 제가 매몰차게 거절하자 어머님도 더는 말 안 하셨고 그냥 뒤따라온다고 하시길래 대답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가게 됐고 침대에 배정되기도 전에 의사가 약부터 먹으라고 하더군요.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에 제가 괴로움을 호소했고 급하게 복도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간호사들이 맥박 체크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가서 급하게 처치부터 하시더라고요. 의사에게 제가 모든 상황을 알렸더니 땅콩 알러지와 공황이 같이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셨고 간호사들의 처치받아 겨우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전전긍긍 하시더니 사람들 없어지니까 슬며시 오시더라고요. 괜찮니? 아니 무슨 땅콩 조금 먹었다고 이 난리야. 그럼 이게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탁 쏘면서 말씀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우물쭈물 하시더니 이윽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사실은 테스트 해본 거야. 네? 무슨 테스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테스트. 땅콩 조금 먹었다고 죽을 사람은 없겠고 알러지가 안 올라오면 나도 반대하려고 했지.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도 알아보고 싶었다고. 가족들 사이에 신뢰는 있어야 하잖아. 이번에만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고 맞는 말이면 이제부터 더 잘해주려고 했지. 이제 합격.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죽을 뻔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웃으시며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되었지 않냐면서 끝까지 사과 안 하시더군요. 제가 열받아서 남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알리며 전화로 그 자리에서 파혼을 말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안 가겠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냐며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리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좌불안석이셨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란 부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싸우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땅콩 조금 먹었다고 이렇게 될 사람이면 나도 며느리로 안 들인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청 싸웠고 파혼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고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셰프에게 몰래 땅콩을 넣어 주문을 했으니 이건 명백한 상해죄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남친은 울고불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무릎까지 꿇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며 법원 바쁘게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군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훌쩍거리시며 사과하시길래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소하니까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진짜 사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파혼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이시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이면 아직 남남인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 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며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더군요. 남친이 합의금으로 200만 원 부르더군요. 제가 됐다고 하니 그러면 예식장 예약한 거며 스드메 전부 본인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위약금 저더러 내라고 하길래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선처해주기 싫다고 하니까 또 꼬리 내리면서 그럼 3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길래 그냥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쓰고 보니 계속 남친이라고 썼네요. 지금은 헤어졌으니 전 남친이네요. 아무튼 전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있고요. 저에게 땅콩 먹인 구남친 엄마도 지금 저희 엄마에게 계속 문자 보내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있네요. 뭔가 쎄하다 싶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네요. 이런 집안이면 결혼했어도 지옥불이었겠죠? 어떠세요? 제가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고민 끝에 글을 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이 낳고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려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저는 남편보다 3살 많은 연상입니다. 남편은 28살. 또래보다는 확실히 평균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허니문으로 아이를 갖고 그해 겨울 바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살이고요.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하던 차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연년생을 벗어나서 겨우 2살 차이 형제가 되었네요. 지금은 18주입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부모님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안 그래도 둘은 낳아야 한다는 주의셨는데 터울 많이 잡아봤자 엄마만 고생한다며 이왕 둘 낳을 거면 빨리 가지라고 하셨는데 마침 딱 가지게 되니 정말 좋아하셨고 아들이라고 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저희 친정 어머니셨고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하자 친정에서 2년 정도 도와주겠다 하시며 저희 집 근처 아파트를 하나 전세 얻으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친정아빠는 정년 퇴직하셨고 엄마는 원래부터 전업주부셨어요. 친정 엄마랑 아빠는 번갈아 가며 아침 7시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봐주시고 남편 퇴근하는 7시쯤에 다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주말은 오롯이 저희가 아이 보고요.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요?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적으세요. 현재 48살이십니다. 어머님 20살에 남편을 낳으셨어요. 성인 되자마자 속도 위반으로 바로 결혼을 하신 거죠. 그것도 시어머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랑요. 무려 20살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어머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셨다네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정식으로 교제하셨고 사고 쳐서 급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셨던 거예요. 정말 해외 톡픽감이죠? 당시 시어머님 동네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 하셨고 모두 좋지 않은 시선으로 시어머님을 보았기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3살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의 생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남편의 생부는 알고 보니 양다리였고 다른 지역에 살림을 차렸던 남자였다네요. 그 상간녀 집에 가다가 안전벨트 안 맨 채로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어린아이인 남편을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중학교 1학년 될 무렵 어머님이 다니던 공장의 공장장과 눈이 맞아 사귀게 되셨고 바로 재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시어머님보다 12살이나 많고 한 번 이혼하신 경력이 있는 딸 둘 가진 돌싱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의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남편의 새아버지죠. 수도권에 3층짜리 건물도 있으시고 사무실 월세로 한 달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 자산이 좀 있으신데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하셨대요. 버릇된다나 뭐라나. 시아버님이 저희 남편도 자식이고 아들인데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1억 보태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엄청 툴툴대시더군요. 아들한테 돈 줬다고요. 네, 모두가 짐작하신 대로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 독특하신 게 아니고 남편의 성장 과정도 보통 특이한 게 아니다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독불장군 그 자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남편을 혼자 키워오신 건 정말 존경스럽지만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오게 되셔서 그런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시고 누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십니다. 길 한가운데서 싸우신 적도 많고 그래서 파출소에서 연락 온 적도 2번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해서 고소 문턱까지 가는 바람에 남편이 고개 숙여 상대방에게 대신 사과한 적도 있네요. 저나 남편이나 조용조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잘 하지 않는 소위 모범생 스타일이고 남편의 새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신사적이십니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저희한테 소위 꼰대짓 한번 해본 적 없으시고 남편의 새아빠이지만
원래 있던 딸들과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오히려 남편은 본인 어머니보다 새 아버지께 더 의지하고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이 결혼 왜 했나 싶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 시험 공부를 오래 했는데 남편이 거의 뒷바라지 하다시피 저를 오래 응원해줬습니다. 남편 대학생 때부터 거의 4년가량을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어느 남자보다 성격이 선했고 참 성실했습니다. 남편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시집살이에 대해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워낙에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하는 성격이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늘 둥글둥글 좋게 지냈었기 때문에 뭐 잘 지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한 부분도 없지 않네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결혼했고 서로가 인연은 인연인지 결혼하자마자 둘 다 일이 잘 풀려 남편 사업 소득도 또래의 2~3배 정도는 되었고 저도 연봉 협상을 잘 받아서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첫 아이도 바로 갖게 되었죠.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친정에서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육아 도움을 주고 계셨고 저는 육아휴직 끝나서 복귀하기 직전이었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저 커리어 걱정하지 말고 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라고 하셨기에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현장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18주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댁으로부터 입을 다물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저희를 호출하시더군요. 참고로 시댁은 작은 형님이 결혼을 안 하신 관계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둘째 시누이 셋이 살고 계세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하게 오라고 하시고. 어서들 오거라. 여기 앉아봐. 조금은 심기 불편해 보이시는 듯한 시아버지와 시누이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설레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시어머니 표정이 대조적이라 저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내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이야, 임신을 했다. 네? 소스라치게 놀란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생기발랄할 표정으로 그렇게 저희에게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월경을 통 안에서 폐경인가 싶었거든? 그래서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글쎄 임신 10주란다. 초기야 초기 하시며 호호 웃으시는 시어머니. 저는 솔직히 이게 웃을 일인가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표정이 좋지가 않았고요. 엄마 나이가 지금 48살이신데 아니 물론 연세가 엄청 많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젊지도 않으시잖아요.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하시대요? 아니 뭐 병원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니고요? 남편이 숨도 한번 제대로 안 쉬고 당황해서 다다다 말하더군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병원 가니까 다들 우리를 며느리나 딸 보호자인 줄 알더라. 내가 산모인데. 농담까지 하시며 기분 좋아 보이시는 어머님. 아버님과 시누이는 그냥 아무 말 없더군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고 축하보다는 이 상황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은 둘째 아들까지 생긴 마당에 동생이 생긴 거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번 제 표정을 눈치채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군요. 예, 넌 네 시댁에 경사가 났는데 축하한단 말 한 번을 안 하니? 엄마,
축하는 뭔 축하야. 솔직히 엄마 나이에 애는 낳아서 누가 키워. 엄마만 혼자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남편이 눈을 흘기며 시어머니께 한 소리 했고 그 말에 시아버님이 말 가려 하라며 핀잔 주더군요. 신호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세 분이서 말다툼을 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데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골칫덩어리 취급받는 게 너무 서러워 죽겠다 하시며 점점 감정이 격해지시더니 이내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나가 죽어야겠다며 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항상 이러시거든요. 저희가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나가 죽겠다거나 바다에 빠져버리겠다는 둥 철없는 협박을 일삼으셔서 저희가 참 애간장 탄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시길래 솔직히 말리고 싶진 않았지만 홀몸도 아니시니 일단 어머님을 진정시켜드리는 게 먼저였어요. 어머님은 아이 낳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반면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반대의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환갑이신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80, 그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거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딸들도 있고 우리 아들네도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지들 동생 하나 책임 안 지겠어? 이봐, 우리가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자식들한테 그 무게를 넘기려고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시 한번 아버님과 어머님의 설전이 이어지자 시누이는 머리를 감싸며 밖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늦둥이는 축복이니 무조건 낳고 싶고 힘 닿는 데까지는 키워는 보겠지만 힘이 딸리면 아들네와 같이 키우겠다. 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삼촌이랑 친구처럼 같이 지내면서 끈끈해진다 어쩐다. 열변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듣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희한테 벌써부터 기대려고 하시면 나중엔 아예 아이를 저희 집에 두고 가실 것 같은 느낌에 순간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라 아들 둘 키우기도 벅차요. 그래서 친정에서 도와주시러 오는 거고요. 오래 도움 받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어머님 아이까지 맡아 키우겠어요. 저희한테 당연하듯 도움 기대하시는 거면 저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키우든 말든 할 테니까 니들은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닌 셈 친다. 동생이 생겼으면 축복으로 받아들여야지. 지들한테 피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다. 유산도 전부 얘한테 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처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하시며 어머님도 안방으로 쾅 들어가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따라가려는 걸 시아버지가 말리시더군요. 아이 안 낳는 쪽으로 설득해 볼 테니 일단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에 왔는데 착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친정 엄마도 저희 표정에 무슨 일 있냐고 채근하며 물으셨고 사실을 다 말씀드리니 역시나 같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애 낳으면 아들네한테 기댈 생각부터 하시는 거 보니 애초부터 낳을 생각만 하셨지 키울 생각은 안 하시고 저러시는 것 같다. 어쩌냐? 걱정이다. 하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어요. 시댁에서는 그 이후로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전화 안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그냥 얘기 중이라고 기다려달라고만 하셨어요. 수술을 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애꿎은 시간만 자꾸 흘러갔죠. 그러다가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딸이다. 딸 이른다. 밝은 목소리로 한 달 만에 전화하신 어머님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부터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낳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들 낳지 말라니까 더 낳고 싶어지던데? 수술 절대 안 할 거야. 공주님 잘 낳아야지.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고 신나신 어머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그런지 기력이 딸리네. 너 요즘 뭐 먹니? 요즘 애들도 건강원에서 잉어 고아 먹고 그러니? 너 먹는 거 있으면 이 시어미 것도 좀 같이 해다 줄래? 어머님, 아니, 근데 정말 아이 낳으신다고요? 어머님 안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지. 내가 좀 몸이 약하잖니. 그래도 니들이 도와줄 건데 뭐. 네? 어머님,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기도 바쁠 거라고. 지금도 벅차 죽겠어요. 저희한테 기대시려고 하는 거면 저희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니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애 나오면 잘해줄 거 다 알고 있다. 니들이 얼마나 착하냐. 엄마는 니들 믿어. 하시더니 그럼 임산부용 종합 영양제라도 좀 주문해달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법 배가 나온 상태라 일상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기력 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임산부용 레깅스나 몸보신 할 것들, 리스트 등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시며 챙겨달라고 대놓고 임산부 케어를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임신했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매일매일 시어머니한테 연락하고 혼자 찾아가기도 하면서 시어머니께 수술을 권했습니다.